안녕하세요. 오늘 첫 발표를 맡은 구조의 김종일이라고 하고 저는 노시윤, 김종일, 이시연, 이영기 이렇게 네 학우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순서는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도입을 잠깐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에 대한 목표, 골, 레셔넬, 그리고 컨셉 맵, 그리고 이제 프로블렘, 문제를 보게 될 거고,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답안과 문제 수정 과정과 이제 답안 수정 과정,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 후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도입을 하기 전에 저희는 로그 단원을 먼저 했었는데 로그 단원을 문제를 만들면서 보니까 지수 단원을 빼놓고서 로그 단원만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단원이 없이는 계속 이제 지수에 대한 내용, 지수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없이는 로그 단독으로는 문제를 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수와 로그라는 단원으로 좀 확장을 시켰고 저희가 단원을 그래서 로그로 시작을 했지만 지수까지 통합하는 문제를 좀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수리전수령 문제를 만들면서 이 두 단원 간의 이해와 연결성 그리고 수학적 상황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논술형 문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목표인데요. 지수와 로그 단원의 특성인데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미래 수학 1 교과서 로그 함수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간 햇빛의 양은 일정 깊이만큼씩 내려갈 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이게 이제 지수함수적인 변화잖아요. 이런 지수함수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실생활에는 근데 이런 현상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 역관계인 로그함수와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목표로 삼은 것은 바로 이거 지수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 두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수와 로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초점으로 맞춰서 실생활 문제를 좀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첫 번째 과제를 할 때 리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주어진 식 또는 주어진 기호를 어떻게 변형하고 조작하고 선택해서 문제 상황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실생활의 상황 또는 수학적 상황들을 그런 피노미나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상황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문항 구성을 할 때 저희는 실생활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해석을 하고 만드는 그 능력과 그리고 지수로그 단원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그 사고력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레셔넬인데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실생활 사례를 저희가 먼저 탐색을 해봤어요. 로그 함수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수함수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서 같이 보게 됐는데 지진이나 이제 지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별의 광도 그리고 이제 수소 이온 pH 구하는 공식이나 데시벨 공식 그리고 이제 미생물이 증식하고 살균되는 과정들이 모두 이제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의 과정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미생물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사례를 보다 보니까 실제 식을 이렇게 찾게 되었고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하게 되겠지만 미생물의 살균 공식도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었어요. 실제 식들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식은 원래 이렇게 로그로 주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로그로 바로 주면은 저희가 문항을 구성할 때 이제 대입만 하면은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이 좀 뻔하게 보여서 이제 식을 저희는 지수함수식으로 약간 바꿔서 이제 증식률이 어떻게 지수함수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지수로그 단원의 이해도를 좀 확인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나타냈더라도 이게 로그함수적으로 어떤 변수를 구하고자 할 때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이해도를 좀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살균에 관한 두 가지 식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발견해서 이제 제시문에서 실제 식에는 상수가 제시돼 있어서 정확하게 미생물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는 이제 상수를 그냥 어떤 미생물이라는 거를 좀 주고서 상수를 제공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았고 이제 그냥 단순 계산 문제는 좀 지향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컨셉 맵은 그래서 로그와 지수 단어를 둘 다 통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고 로그에서 특징적인 거는 여기 상용 로그 부분이라는 거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시문과 논제는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제시문에서 일단 아까 보았던 미생물 증식 공식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살균에 대한 공식이고요. 네, 그리고 논제는 총 네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제시문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먼저 실생활적인 아까 보았던 미생물의 증식과 살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식만 나열하다 보면은 그냥 수학 계산 문제와 다를 바가 없어질 것 같아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좀 이해를 해야지 문항을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적 정의들, 살균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자외선 살균, 저온 살균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싣고 식을 같이 실는 방식으로 제시문을 구성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논제는 1번부터 4번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쉽게 계산 문제이기는 한데 그 계산 문제도 단순하게 계산만 해서 답은 이거다라고 하기보다는 두 가지 상황을 두고서 두 가지 상황을 이제 이를 비교하라라는 문항들 그리고 여기도 정도를 비교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상황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해석할 수 있게끔 비교하라라는 좀 제시문을 계속적으로 주었고 3번과 4번으로 가면서 이제 제시문에 있는 식이지만 그거를 저희는 제시문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건 생존율에 대한 식이거든요. 이후의 개체수니까. 근데 이걸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살균율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고서 이 살균율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살균율의 최대 최소 생존율과 반대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수학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좀 비용과 연관을 시켜서 경제적인 살균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선택해 보라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식을 도출해내고 이 식들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난이도가 증가되게끔 했고 지수와 로그 관계 이해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의 이해 부분이 되었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지수 로그를 활용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가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제 이번에 처음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P2와 P2'을 비교하고 미생물의 증식과 자외선 살균의 정도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이 문항이 되게 일단 추상적이고 어떤 비교하라는 게 무엇인가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P2와 P2'을 구하는 과정이 논제 1번에서 구하는 과정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문제 1번과 2번의 난이도 차이가 없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먼저 문제를 나눠주기 전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였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였냐면은 실제 미생물 개체수를 하나를 주고서 이 미생물을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증식을 시킨다라는 하나의 상황을 주고 이제 살균에서 걸리는 시간은 1시간으로 주어졌지만 이제 증식을 할 때 다시 원래 개체수로 돌아오려면 증식이 몇 시간이 걸리냐라는 걸 이용을 해서 증식을 하는 속도와 살균을 하는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도록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비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좀 논제를 바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브릭을 만들었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더스탠딩 부분 이제 그 식 자체와 함수 자체, 식 자체를 이해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언더스탠딩에 저희는 이제 제시문에서 식을 끌어내어서 자기가 필요한 식을 찾는다라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언더스탠딩에 좀 점수를 많이 주었고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그 증식 속도와 살균 속도의 비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에 점수 배점을 조금 더 주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 3번과 4번은 이제 그 난이도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복합적으로 이 상황과 저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고 풀게 했는데 이제 답안을 받자마자 저희가 좀 많이 멘붕에 빠졌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식은 잘 썼는데 여기에서 로그를 씌우는 과정에서 되게 독특한 로그를 씌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자체를 사용을 아예 잘못을 해서 답도 잘못 나와버린 학생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루브릭을 만들 때 로그를 잘못 사용한다라는 가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식을 처음에 잘 가져왔기 때문에 언더스탠딩이 만점이 되는데 저희가 언더스탠딩 비율을 높여놨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언더스탠딩 점수가 높고 솔빙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이 중에서 잠깐 실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못한 친구랑 점수가 비슷해지는 상황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루브릭 수정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시문에 로그 2 상용 로그 2 값을 이제 제시를 해주었는데 그 제시를 이제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t 값을 다 구하고서 비교만 한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다 구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구하다가 중간에 멈춘 것으로 볼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 두 가지를 놓고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언더스탠딩 부분과 솔빙 부분에 일단 배점을 다시 한번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언더스탠딩을 다시 줄이고 솔빙을 좀 더 높이는 과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 2는 0.3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제시문에 어쨌든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하지만 이 자체가 이제 시간을 다 구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1점 정도 깎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걸 낮춤으로써 그 아까 로그를 아예 잘못 쓴 학생 같은 경우에 식을 잘 찾아내었고 그것들을 이제 올바른 식을 찾았고 변수를 활용한 것까지는 잘했기 때문에 이거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아까보다 만점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점수에 좀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에 좀 오류가 생겨버렸는데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이제 살균을 한 후에 마리수가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942승 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마리수인데 점수가 아니라 분수꼴, 소수꼴이 나오냐 라는 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학생은 그래도 이제 끝까지 풀긴 했지만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린 학생들도 있었어요. 0마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으로 증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멈춰버린 학생들도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오류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시문에서 세대 시간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논제 2번에서 미생물 A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문제 1번에서도 미생물 A가 같이 있어요. 저희는 그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보고서 그래서 A라는 변수도 맞춰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확인을 못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미생물 A를 좀 알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시문을 먼저 논제를 먼저 수정을 했는데, 논제를 일단 N0 말이라는 실제 마리수 10의 4제곱 마리가 아니라, 왜냐면 정확하게 이게 점수 이상으로 떨어지려면은 N0가 2의 2200승 이상이 돼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떤 수를 줘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숫자가 크게 나오고 복잡해져서. 그래서 그냥 N0라는 어떤 한 변수로 두고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냐. 대신에 N0가 정수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0. 얼마 마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으로 좀 제시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미생물 A, 아까 세대 시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한 친구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조건으로 미생물 A는 논제 1의 미생물 A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세대 시간이 같다라는 좀 단서를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논제를 일단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브릭상에서는 원래 여기가 10의 4제곱말이었기 때문에 그 계산 자체에 좀 중시를 했었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를 일단 다 미지수 부분으로 좀 바꿨고,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그 10의 이제 초기 미생물수가 이거임을 안다라는 좀 이제 그러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지우고 식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외선 살균을 위한 식을 찾고 그 변수들 하나하나를 잘 대입했는지 시간을 대입하고 해가지고 그 후에 그걸 구하는 이제 살균 후에 미생물수를 구하는 과정을 잘 찾았는지, 살균 후에 미생물수를 초기 미생물로 두고 증식 공식에 적절하게 대입을 하였는지 이 부분을 좀 평가하는 걸로 이제 논제 부분을 바꿔 수정하여서 채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문항인데 3번 문항은 좀 다양한 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수함수에서 지수 부분에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2차 방정식에 최대 최소를 구하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를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개형 2의 x제곱의 개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푸는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t의 범위가 10시간 이내로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제공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 중에 하나만 구한 학생이고요. 둘 다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식을 이제 살균율식까지 딱 써놓고 이 부분을 한 다음에 이제 미분으로 푼 학생,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식 자체를 전체 식을 미분을 하는 학생. 이 학생이 이제 지수 부분만 미분을 한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전체 식을 미분한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저희 루브릭과는 다르게 지수함수의 개형을 이용한 게 아니라 바로 미분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좀 루브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이 원래는 8점이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6점이었는데 이 부분 배점도 조금 바꿨고요. 이제 그 언더스탠딩 최대 최소를 구하는 식 자체를 이해하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배점을 좀 더 높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래 다 지수함수의 개형을 이해를 했느냐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부분을 다 빼고 그냥 이제 최대 최소를 갖게 하는 t값을 구하는 논리적인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미분을 한 학생이든 아니면은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지수함수의 개형에 넣은 학생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쓴 학생이든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그 전략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한 전략대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계산을 하였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루브릭을 좀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문항인데요. 4번 문항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게 원래 식에서 비용함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비용함수가 지금 그려보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처음에 총비용함수로 생각하고서 문제를 만든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비용함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정 시간 이후에 총 비용은 적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적분 과정에서 2의 t제곱을 적분하는 게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이제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절대 적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저희가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르게 나와서 문제 수정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비용이라는 걸로 다시 언급을 하게 되었고 함수식 자체도 원래는 감소하는 함수식이었는데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식이었는데 식을 바꿔서 증가하는 식으로 바꾸고 총비용 함수라는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비용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살균법의 경제성을 비교하길 바랬는데 시간에 따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제 그 경제적인 살균법의 정의를 맨 앞쪽에 써놨었는데 그걸 뒤쪽으로 옮겨서 이제 바로 경제적인 살균법은 이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살균법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라는 걸 한 번에 이겨놓음으로써 조금 더 이제 비용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서술할 수 있도록 좀 제시문을 좀 수정하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오류가 있고 해가지고 학생들 몇 명이 잘못 푼 것도 있고 아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문항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답안을 받아봐야 루브릭 수정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문제 4번에 루브릭은 수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후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만들어주고 답안을 받고 채점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답안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답도 다양하게 나오고 정답을 구하는 과정도 다양하게 나와서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채점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의도한 바와 학생들이 이해하는 바가 좀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혼자 만들어서 딱 가져갔을 때는 오류가 참 많았는데 같이 보다 보니까 그 오류가 보이고 수정할 수 있는 단계들을 거칠 수 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잘했고요. 그 발표할 때 이게 어차피 여러분하고 발표자하고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너무 길고 PPT에 이렇게 한번 스크린을 보여줬을 때 도저히 이 청중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프린아웃을 해서 좀 이렇게 읽으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길고 이거를 캐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니까 이해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만약에 문항이 길잖아요. 어차피 수리논술 문항이다 보니까 좀 많이 긴 문제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스크린에 한번 보여줘도 다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프린아웃을 해서 문항이 이런 문항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 청중들이, 그죠?
따라가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항이 나오면은 그걸 문항 보면서 이해하면 되잖아요. 아, 이런 문항이구나. 뭐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업할 수 있으니까요. 문항을 아무튼 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달력이 좀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조급하고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발표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이라는 발표는 상당히 긴 것 같으면서 짧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은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좀 요약해서 전달하는 훈련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석사 박사 그 선생님들 논문 지도할 때 그런 훈련들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10분 만에 발표해봐라, 1분 만에 발표해봐라, 20분 만에 발표해봐라, 1시간 만에 발표해봐라. 그럼 그게 구조가 확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좀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는 그걸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즈니스 하면은 뭐예요? 엘리베이터 타는 1분 동안 그 상대방을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1분 만에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발표든지 가서 내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막 발표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지났어. 그럼 그거를 지금 내가 슬라이드 10장 남았으니까 10분 다 발표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빨리 이걸 스트럭처를 바꿔서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지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야를 가시든지가. 그래서 한번 그 이제 후가 아직 후자 발표자들이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결국은 의사소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했어도 나중에 물론 이제 뭐 구조 같은 경우 제가 페이퍼를 읽어보면 더 잘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짧은 20분 동안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스트럭처를 잘 잡고 구조를 잘 잡고 과연 내가 뭘 전달할 수 있을까 100%다 전달할 수 없거든요. 한 내용을.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고 내가 어떻게 청중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슬라이드에 간단히 비춰서 그게 의사소통하기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 좀 프린트아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문항들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뭐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아 저렇게 힘들게 준비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뭐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면 상대방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포기해 돼 있거든요. 뭐 좀 복잡하네 라고 이 정도만 뭐 복잡한 걸 했네 이 정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나중에 아무튼 좀 저 디테일한 내용은 좀 페이퍼를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겠죠? 뭐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100%다 캐치를 못했어요. 사실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막 이해하려고 하는데 저도 막 캐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똑똑한 여러분 몇 명은 아마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100%다 캐치업을 못했어요. 문항도 제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막 분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문항인가 저 문항인가 해서 문항을 제가 일단 이해를 못했는데 막 분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캐치업을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도 좀 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하는 능력들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쪽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제가 체크할 게 있는데 지금 지금 구조 발표자 다 손들어봐요. 구조 다 손들어봐요. 4명이 다 왔어요. 10조. 10조가 몇 명이에요 지금? 근데 왜 4명밖에 없어요? 네? 자기 그룹 발표인데 안 오면 어떡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됐어요?
일단 저희 조원 중 한 분이 얼마진 거에 대해서 일단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 10조의 발표를 맡은 1학번 이중표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먼저 제가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제가 매우 긴장하고 있어서 이게 긴장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지금도 좀 말이 좀 빠른 것 같은데 말이 계속 점점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가속도로 부탁하기 때문에 좀 말이 빠르다 싶으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손짓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다시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언은 이제 신민성 씨, 김명주 씨, 최유라 씨 그리고 저 이정 씨 이렇게 있고 뭐 순서는 학번 순으로 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한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문제를 만든 주제는 미분이고 그 중에서도 미분에서도 평균값의 정리를 이제 주된 주제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할 순서로는 첫 번째로 수리 논술의 요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리 논술 문제에 들어가야 될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은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토론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컨셉션 매핑, 네 번째로 논제와 예산에 대해서 발표하고, 다섯 번째로 루브릭과 수정된 루브릭에 대해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그 수정된 루브릭으로 학생들을 평가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마지막 저희들의 후기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조원들이 생각한 수리 논술 요소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수리 논술 문제가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요소 5개로 먼저 적절한 지식은 문제 간의 연계, 난이도의 점층적 심화, 개념 통합, 새로운 지식 습득입니다. 제시문이 들어갔을 때 이 제시문이 막상 문제들과 서로 관련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는 학생들이 이거 문제를 푸는데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제시문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은 어떤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 간의 연계, 1번 문제를 풀었으면 그 1번 문제를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 3번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난이도의 점층적 심화로서 아예 딱 1번 문제부터 끝판왕처럼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버리면은 학생들이 오히려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이 논리성을 확인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다 전혀 쓸모가 없다 생각해서 첫 번째 문제는 쉽고 다음 문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어렵게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음은 개념 통합으로서 수능 교과 내에서 이 단원과 이 단원은 서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원들을 통합해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개념을 통합시켜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논술 문제가 평가해야 될 학생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될 요소로서 먼저 학생들이 그런 주어진 제시문과 정보를 봤을 때 이것을 선택하고 어떤 제시문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생각했고, 다음 문제나 제시문에서 주어진 식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알맞게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음은 논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낼 수 있는 그런 수학적 표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가장 처음 모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제시문은 이제 이게 평균값 정리와 기함수, 그리고 지금 밑에 원에 가려져 있는 우함수로서 제시문과 평균값의 정리, 그리고 나는 기함수와 우함수라 했고, 기함수와 우함수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A, B, C를 풀어보도록 만들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만든 다음 이제 서로 헤어져서 이게 카톡방에서 토론하는 중에 A, B, C 사이의 문제 사이의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걸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연결성을 놓기 위해서 문제를 바꿨는데, 문제를 바꾸다 보니 마지막 문제에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1-1 문제를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 결국 H를 2를 적게 되는데 2에 0으로 가게 되면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전혀 이제 완전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만 갈아엎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문제 1과 2로 나누어서 각각의 문제를 만들었지만 뭔가 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우함수 계함수라기보다는 좀 우함수를 예를 들면 우함수 자체가 x = 0라는 선대칭 함수니까 선대칭 함수를 이제 x = 0에서 x = b라고 해서 그 숫자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하고 또 문제를 압축시키면서 다시 문제를 4개, 5개에서 3개로 바꾸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대칭 함수를 좀 주어졌습니다. 이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3번에서 나온 답이 좀답그 교점들 사이 관계, 오히려 내분과 내분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럼 이것을 학생들이 좀 문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아예 기함수라는 말을 빼버리자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저희가 실용적으로 만든 제시문에서는 제시문 감을 주어주면서 우함수, 기함수 결국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쓸모없는 제시문을 아예 버려버렸고 1번, 2번, 3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컨셉션 매핑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분 도함수를 여기 넣어진데 이렇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분의 평값 정리, 적분의 평값 정리, 그리고 도함수의 교점과 그 교점들 사이 관계인 내분과 내분입니다. 다음 논제와 레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와 논제 구성 시에 고려한 사항들인데 먼저 제시문을 적절한 사항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아까 최종적으로 만든 문제 이전에서는 좀 더 가나로 제시문에 기함수, 오함수가 주어져 있었는데 오히려 이 기함수, 오함수라는 제시문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자체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어쨌든 제시문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거를 써먹어야겠다. 근데 문제에서는 막상 이걸 써먹을 때가 없으니까 그럼 이게 뭐지? 다른 문제에 쓰이나? 아니면 혹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빼버렸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가나 제시문이 적분의 평값 정리인데 이를 이용해서 그 미분의 평값을 증명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fx를 거의 문제 답도 주어져 있고 거의 자명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쉽게 증명해 볼 수 있는 문제로서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 1번을 이용해서 2번, 3번을 풀면서 또한 2번, 3번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과 연결성 그리고 안에서의 점층적 심화를 넣었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분의 평균값의 정리와 미분의 평균값의 정리를 연결한다.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 가에 적분의 평균값 제시하면 이를 이용해서 미분의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고 그리고 이를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주함수 gx, hx가 현대칭 함수일 때 현대칭 함수이고 각각의 도함수가 주어진 거는 연속이다. 그리고 어떤 fx는 새로운 함수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것도 또한 1번 만족시키냐라는 1번과 2번을 연결시키면서 또한 이제 거기에 선대칭 함수를 새로운 개념을 넣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선대칭 함수의 활용, 또한 이게 G'X, H'X 각각이 이제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3번에 앞서서 교점들 사이에 왜냐면 fx가 이제 gx-hx일 때 f'c = 0, 즉 교점의 g'x와 h'x 사이에 존재하는 교점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이제 문제 2번과 연결하여서 선대칭 조건, 문제는 똑같이 있고, 또한 이 유형에서 그러면 주어진 구간을 조금 변형하여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인지 최소 존재하는 이 세 점에서는 반드시 교점이 존재한다. 이 세 x값에서는 반드시 교점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또한 그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점들 사이에 이렇게 해보면은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어떻게 관계시키면은 내분이 되더라. 내분점이 되더라. 외분점이 되더라. 이걸 확인하면서 교점들 사이 관계의 내분과 외분을 추가했습니다.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에 대한 루브릭입니다. 문제 1번은 이제 홀리스틱 루브릭 만들었고, 문제 자체가 저희가 학생들이 반을 받기 전에 만들었던 문제 루브릭들은 전부 다 홀리스틱 루브릭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아래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예 접근을 못했거나 문제에 전혀 관련된 접근을 했을 경우 아예 문제 논리성 자체가 떨어질 경우는 0점을 주었고, 일단 저희 1번 자체가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식을 바르게 세웠다면 그것만으로 일단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를 이제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저 식을 바르게 세운 경우에는 1점을 주었고, 차례차례로 연속이라는 언급 그리고 정적분 계산을 발휘했는지 또는 구간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4번 이게 위에 있는 노트 같은 게 저희가 원하는 문제를 푸는 성목이고, 똑같은 밑에 있는 4점짜리 같은 경우에도 제시문 가를 이용해서 풀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같이 제시문 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혀 논리성이 없고 논리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어떠하나 싶으면 똑같이 점수로 4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브릭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1번에 푸는 학생들의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거 빡빡하고 안 올려서 끝나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대한 루브릭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먼저 아예 접근을 못할거나 접근을 아예 못할거나 저희들이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경우에 2점을 주었고, fx가 gx-hx인데 이것을 바로 미분하여서 x를 구하거나, 혹은 gx와 hx가 선대치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fx 또한 선대치 함수라는 걸 보이면 각각에 대해서 1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2점을 주었고, 연속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fx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또한 그 문제를 앞서 있던 1번의 문제 결과를 이용해서 이런 f'c =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면은 4점을 주었고, 또한 그리고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이 어떤 건지 또한 정확한 구간을 제시할 경우 6점을 주었고, 또 이거 외에도 제시문가의 적분값을 제시문가를 이용하지 않고 제시문가와 문제 1번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지만 또한 그 논리성에서도 적절한 제시문이 있었다 하면은 같이 6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답안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답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누구를 수정했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이제 fx = gx-hx 미분하면은 f'x = g'x-h' 되는데, 여기서 g'x와 h'의 각각에 대해서 미분의 평행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고 그것을 연결했으면은 연결된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힘에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g'x와 h'x 각각에 대한 c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g'x와 h'x 바로 c를 빼버려서 0이 존재한다. 그러면 C에서 결정이 존재한다 되는데, 이때 학생 문제를 풀 때 함수 g에 대한 평균값 정리 그리고 h에 대한 평균값 정리 써서 각각의 c를 구했는데, 이 c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했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잘못된 논리고 이렇게 푼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구간과 연속인데, 이 구간과 연속을 빼먹는 학생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fx는 연속이다. 근데 어느 구간에서 이게 반드시 전 구간에서 연속된다는 말이 없고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데 그런 구간을 빼먹은 경우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구간에서 fx가 연속이지만 어느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속이라는 말도 없고 주어진 구간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바로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f가 상대칭임을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경우로서
이건 두 개가 같은 학생이 푼 연속된 문제인데 보시면은 문제 어디에도 그냥 fx가 그거라서 한도층의 말이 없이 그냥 바로 논리를 쭉 정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고려해서 저희가 마지막 룰을 만들었는데 또한 이전에 문제를 풀 때도 그러니까 저희가 홀리스틱 룰을 만들면서 이렇게 홀리스틱 룰 자체가 순서대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4번에 했던 요소를 했다가 2번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모습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수정된 루브릭인데 보시면은 이제 문제 2에 각각 요소별로 2점, 총 4점을 주면서 문제 2에 프로그램 언더스탠딩에 100점을 더 높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3번 루브릭입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루브릭이고 3번 루브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근을 할 때는 논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는 0점을 주었고 그럼 G'X와 H'X 거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F'X 값이 0이 되는 X의 개수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 문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2점을 주었고 또한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발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전 실제 답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문제 수정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F'X 값이 0이 되는 X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빼먹고 그냥 바로 논리를 정리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X 같은 경우에도 이제 F'X가 0인 값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말이 있고 앞에 있는 F'X가 0일 때 G'X와 H'X가 교점을 가진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경우이고 다음은 이제 E를 이제 C를 B-X와 B+X와 둘 각각 나누어서 푸는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룰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만들어서 좀 값이 좀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루브릭에서 나눠 설명하였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한쪽에만 보이고 넘어갔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F'B 플러스 X가 마이너스 F'B X이고 여기서 F'C는 마이너스 F'Eb C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넘어갔던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둘 중 한 군데만 보여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점에 대해서 차등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보이지 않고 이것만 보는 학생도 있었고 혹은 둘 다 보는 학생도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결국 교점이 결정돼서 차등 결정하였고 이 또한 모습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교점에서 다 찾은 경우이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점 쳐서 2개다 하면 이런 식으로 교점을 2개만 했기 때문에 앞에 학생은 3점, 뒤 학생은 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루브릭으로서 보시면은 문제 해결의 루브릭에 대해서는 좀 더 요소별 채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학생들 문제 가지고 재평가 수소의 루브를 가지고 학생들 다시 재평가할 때와 후기를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수정입니다. 문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학생들이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답안을 봤을 때 먼저 2번을 풀고 그 다음 1번을 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 아마 1번 어떻게 푸는지 저희가 의도한 거는 이제 1번을 가장 쉽게 만들고 그 다음 2번, 3번 순차적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1번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고 2번을 풀다 보니까 1번 제시문 값을 이용해서 1번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보이시오 라는 그냥 짧은 문구를 당했고 이외에는 문제를 수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 문제 사실 재평가를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잘은 안 보이지만 4점에서 10점 올라간 경우요. 밑에 그것도 똑같이 4점에서 10점 올라간 경우로서 확실히 점수가 좀 수정된 루브릭 전후로 좀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난다는 걸 알 수 있고 학생 같은 경우에도 10점에서 8점 올라가는 오히려 좀 홀리스틱 루브릭 했을 때보다 수정된 루브릭 했을 때 점수가 확실히 학생들에게 점수를 좀 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논리를 펼칠 경우에는 가차없이 점수가 낮았고요.
네, 마지막 후기입니다. 먼저 교사의 노래 순서만 고집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홀리스틱 그룹을 하면서 이 순서대로 따라가라고 했었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 순서가 잘못 짜였기 때문에 학생들 노래 순서 다를 때는 알 수 있었고 또한 생각보다 구간 연속 표기돼서 관대하다. 마지막으로 제 신분을 이용하는 말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방향을 잡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제가 다른 발표, 막 수리 노출 발표 들으면서 그 수리 노출 문항에 컨셉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저들은 제시문을 엄청 길게 하고 막 그걸 이용해서 푸는 약간 대인 논술 같은 느낌으로 했고 어떤 논술은 약간 저는 그 약간 기존의 방식과 달리 약간 방향을 전환을 요구하는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걸 요구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딱 든 생각이 그냥 수능 4점짜리 기억력 되게 푸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나이가 있는. 그래서 얘기를 옆에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막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이게 학교에서 내신용으로 논술 좀 마지막 문제로 배치하면 이런 문항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의도로 문제를 만든 것이 궁금합니다. 확실히 저희가 문제를 만들 때는 오히려 교수님 지금 예시 문제를 봤을 때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어렵기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이 좀 풀 수 있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능 공부를 과외 끝난 지 2년 됐으니까 좀 공부 안 했으면서도 다른 문제, 다른 조들 받는 문제나 그냥 봤을 때 최종적인 문제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점이 있어서 오히려 문제 할 때는 학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식으로 문제 만들 때문에 대신도 짧게 만들었고 문제도 짧게 했었습니다. 또 발표 또 질문하신 분? 없으면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야, 근데 이게 수리 논술 유라가 돼 있어요. 저게 내가 보기엔 서술형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뭐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그 제시문 가쪽에서 이제 덕분에 평균값 정리 쪽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벗어난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분에서 배우는 우리 평균값 정리랑 그렇게 연결하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번 사건과의 연계성을 나름 제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지금 PPT가 너무 준비가 미흡해요. 학생들이 리스폰스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뒤에서. 그리고 의사소통하는데 사람들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발표를 하면. 발표 점수는 제가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이전은. 의사소통 능력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지금 20분을 초과했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된 거야, 내가 보기에.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그냥 아이디어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승주 학생이 막 말을 제가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한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이 굉장히 듣다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도 영어를 특히 발음할 때는 일부러 그렇게 굉장히 트라이를 하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어로 말할 때 영어를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를 이렇게 하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this is the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이 듣는 사람이 좀 편해요. 듣는 느낌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이제 교사로서 훈련이에요. 자기가 발음을 자꾸 끊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듣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승주 학생이 어떤 그 부분을 어떤 어차피 발표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학교 선배로서 또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 나중에 발표를 하더라도 이 발음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발음을 너무 연음을 많이 넣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있잖아요. 북부하고 남부 영어가 달라요. 근데 제가 남부에 가서 처음에 거의 남부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이유는 남부는 굉장히 연음이 심해요.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연음이 심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승주 학생한테 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더 끊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해하겠죠? 이 루브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끊어서 하면은 듣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하는 데 나중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뭐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가 제일 잘 전달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10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다음 나머지 5조도 제 말을 꼭 명심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발표 점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보고서 내는 점수가 말고 발표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기 발표 그룹에 발표하는데 자기가 그 그룹 멤버가 한 명이라도 안 오면 그 사람 무조건 이제 빵점을 줄 거예요. 늦으면은 늦더라도 그 사람은 점수가 없어요. 아무튼 자기 그룹 발표하는데 자기 사람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자기 그룹 발표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PPT를 준비할 때 제가 한 가지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정보를 너무 많이 주려다 보면은 오히려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PPT를 준비할 때 어떤 원칙으로 준비하시면 좋냐면요.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야 될 하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뭐 원영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발표한다고. 그럼 발표를 저희들도 평가를 해보면은 제일 발표를 많이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것도 아니면서 PPT에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그럼 일단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너무 정보가 많이 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리스폰스를 하더라도 자기가 딱 쓸 것만 요약하면 돼요. 그 부분만 딱 떼서 크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루브릭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것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학생 답변을 다 올려놓고 루브릭 수정을 다 올려놓고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읽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PPT를 만들 때 자기가 정말 발표할 내용만 딱 포함시키도록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막 쓸데없는 거 다 올려서 산만하게 만들면 오히려 의사소통하는 게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따라가기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 아까 승주에도 부탁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그 발표 훈련들이 많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애우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뭘 적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서 뭘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느낌이 확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의사소통이라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준비했고 했던 것들을 지금 이 청중들에게 짧은 20분 동안 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PPT도 잘 준비해야 되고요. 발표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자기가 다 이해를 하고 발표를 해야 돼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거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발표하자 그럼 저는 느껴요. 아, 저 친구가 지금 자기 내용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발표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점수가 제가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자기가 고민했고 갈등했던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면서 그걸 딱 20분 만에 전달하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발표 수업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발표 수업을 하면은 저희도 평가를 하면은
그 의사소통 능력과 이 PPT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 스트럭처를 잡고 어떻게 이렇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현장에 가서 발표 수업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도 소통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당하게 서서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발표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내내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100% 졸아요.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유념해 주세요. 제가 뭐 지금 발표한 5조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지는 못하겠는데 후반부 5조는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리피트 때문에 점수를 훨씬 더 많이 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평가는 항상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발표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줘요. 근데 마지막에 발표하는 주는 이미 다 들었잖아요. 코멘트를 듣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앞에 1, 2, 3조하고 똑같은 퀄리티를 발표하면 제가 똑같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만약 똑같은 퀄리티라고 가정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조는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95점이면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조가 똑같은 퀄리티를 발표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는 100점 만점 90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평가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평을 생각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음 주 5조 발표할 텐데요. 제가 부탁드린 PPT 쓸데없는 거 올리지 마세요. 막 정보 너무 많이 줘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포커스를 못하게 엉뚱한 데 가게 하지 말고요. 두 번째, 발표하실 때 절대 보고 읽지 마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보고 읽어야 될 게 있죠. 문항 같은 경우는. 근데 자기가 이해를 하고 100% 이해를 하고 발표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다음 5개조는. 그걸 느낀다니까 평가자는 금방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걸 100% 이해하고 발표하고 정말 이렇게 풀리 전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 평가 점수에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아무튼 뭐 저절로 고생하셨고요.